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어제까지 3회에 걸쳐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의 대화 영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첫날 명품 선물을 받은 영상을 시작으로 두 번째 보도에서는 금융 관련 인사청탁을 받은 부분, 그리고 어제 세 번째 보도된 내용에서는 그야말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고 할 만큼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보도된 영상에서 김건희는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를 주도하며 이런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본인의 집안은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무당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주장을 했고, 대한민국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 그구나 국자는 없어져야 한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 여태까지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는 것이지,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대통령 돼 보니 국민들 생각 먼저 하게 되더라 라며 사실상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네 편 내 편은 아닌데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약간의 뭐랄까, 너무 어쨌든 이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부부는 문재인 정부에 충성을 다했다. 비록 보수의 힘으로 탄생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보수가 아니다 라고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충성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윤석열을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려주고 정권까지 넘겨줬으니 당연히 저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보수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국힘에서 찍소리 못하는 건 이건 좀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다. 정말로 그래야 되고 또 남북 통일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가 조작이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거나 또는 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가 남북 문제에 나서서 통일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김건희의 저런 속도 모르고 왜 자꾸 북한과 더 대립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일까요? 교육 좀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통일운동하던 최재형 목사에게 자신과 함께 큰일을 하자는 덕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발언이면 대통령 부인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지요. 사실상 본인이 대통령인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영부인의 역할을 하는 정도였다면 감히 남북 통일 문제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막 내뱉을 수는 없지요. 윤석열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한 이후 또 공항에서 김건희를 대통령처럼 예우하던 장면들, 이게 단순의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 저녁에 네 번째 방송을 예고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서울의 소리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유튜브 채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며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더 탐사나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네, 악의적이네, 법적 대응을 하겠네라며 난리 법석을 치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나서지 않는 대신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수구 언론들을 통해 함정 취재를 문제 삼고 수사 대상이라는 등 사건 바꿔치기를 시도하려는가 하면,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최 목사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을 언급하면서 서울의 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기자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건 함정 취재 문제와 별개로 문제 아니냐라고 묻자
최 목사가 김건희 아버지 얘기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안 받는 게 더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또는 김혜경 여사가 또는 민주인사가 그랬다면 곧바로 압수수색 들어갔겠죠. 어제 박성준 대변인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의 취재 절차가 부적절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실이 김건희의 의혹에 답변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김건희가 명품 가방을 수수를 했는지 또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갈수록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수사 또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김건희 특검에 이 의혹도 좀 같이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편 오늘 이동관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의 탄핵안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무위원들 탄핵 때와는 다르게 이상하리만큼 이동관 탄핵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에 국힘당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국힘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민주당과 비롯한 야당과 국회의장이 강행할 경우에 국회 로텐더홀 밤샘 연자 농성은 물론이고 김진표 의장 집무실 그리고 의장 공간 점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김진표 의장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응 수단을 논의했다. 내일 오전 8시 중진 의원 회의와 오전 11시 비상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소속 의원들이 워낙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의장이 탄핵안 관련 의사 일정을 강행을 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편파적인 결정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 산회 이후에 밤새 로턴더홀 연자 농성을 벌여 모레 본회의를 최대한 저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인 가운데 대안으로 이 같은 점거나 규탄 대회 개최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이 김용민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입을 열면 큰일이 나기는 하나 봅니다. 검사장 승진으로 달래더니 이렇게 농성까지 하면서 지키려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라고 뼈를 때리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봅니다. 어제 공수처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공수처의 김명석 부장검사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공수처 내부의 정치 편향성과 인사 전횡을 폭로하는 등 내부 총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장검사의 주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윤석열과 관련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지휘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에 김진욱은 부장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를 했고 여운국 차장은 개인적으로 이 김명석 부장검사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사 17년에 변호사 5년을 거쳐 지난 2022년 10월에 공수처의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명석 부장검사. 손준성의 징역 5년형 구형을 때린 이 시점에 왜 공수처를 흔드는 것일까요? 국힘당이 저렇게 발광을 하며 손준성 탄핵을 저지하려는 것과 혹시 결의 같은 행동은 아닌지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는 시점이라 혹시 차기 공수처장을 염두에 두고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뭉개줄 테니까 말이죠. 숨 쉬는 것도 믿어서는 안 되는 이 정권의 움직임 정말 끝까지 잘 감시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